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1월 31일 NBA 리뷰와 2월 1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VIP 클럽 성적표 벌써 156분이나 읽으셨네.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경기 때 오후 경기 때 예, 오후 경기 방송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A가 이 시간이 더 길어서 내일 오후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 두 경기, 그 다음에 배구도 두 경기, 네 경기 있죠. 예, 오후 경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 참 보기 좋았는데 621% 보기 좋았는데 예, 완전히 요번 달은 190 몇 프로인가 그래요. 정말 참혹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2월은 무조건 500%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직원들이랑도 상당히 많은 시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500% 만들자 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 있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그죠? 그냥 좀 찹찹합니다.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찹찹합니다. 자, 오늘 경기 저희가 오늘 경기를 필라델피아 올랜도 일단 엔비드의 출장 소식을 듣고 아침에 오버를 추천 라인으로 핵심 팁으로 드렸는데 4쿼터에 뭐 말도 안 해. 필라델피아의 이 4쿼터 경기력을 제가 이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 필라델피아가 항상 4쿼터에 좀 뻘짓을 좀 하는데 아쉬웠습니다. 뭐 올랜도의 프랜성은 들어왔는데 필라델피아 엔비디의 폼도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슈팅 감이 안 좋았다. 올랜도가 무난하게 뭐 프랜성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20점 이상 차를 이기고 있다가 10점 차로 이 경기가 뒤집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글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잡아내야 되나요? 참 브루클린과 레이커스는 뭐 레이커스 뭐 다 빠졌습니다. 오늘 다 빠진 상황에서 브루클린이 무난하게 승리하였고 그다음에 워싱턴을 저희가 이제 추천 라인 그 핵심 팁으로 드렸었는데 워싱턴 승과 디트로이트 프랜승을 조합으로 저희가 VIP를 드렸었는데 워싱턴 갑자기 개포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뜨끔했는데 역시 포르징기스만 아니면 돼요. 그냥 빅맨 역할 할 수 있는 애만 워싱턴에 있으면 워싱턴의 경기력은 괜찮다. 워싱턴은 일단 백코트가 너무 좋고 빌, 모리스, 그 다음에 쿠즈마의 백코트가 좋기 때문에 진짜 빅맨 비벼줄 수 있는 선수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골스는 뭐 커리가 상당한 좋은 활약을 해 주었고 셰이와 기디가 커리한테 한 수 배웠던 그런 경기. 그 다음에 미네소타와 세크라멘토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크라멘토가 승리하였는데 뭐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가 잘 해주었고 미네소타의 경기력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핵심 팁에 디트로이트 프랜을 오늘 올려드렸는데 댈러스의
어떤 뭐 경기력은 둘째치고 최근에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예. 댈러스의 전반적인 에너지가 떨어졌고 결국은 오늘도 돈치치가 혼자 다 했고 음, 페인트 존에서 막히니까 디니디였나요? 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디니디가 돌파를 하다가 페인트 존에서 딱 막혔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3점 라인 밖으로 한 2m 뒤에 있는 돈치치한테 공을 넘겨주더라고요. 남은 시간은 4초였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초 동안 거기서. 그게 지금 댈러스의 현실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댈러스는 당분간 뭐 이렇게 선수가 뭐 바뀌거나 뭐 어떠한 뭐 개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피닉스가 조금씩 폼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뭐 크리스 폴의 합류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부커가 이제 곧 복귀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조금 더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토론토는 아누노비가 빠졌지만 이 아누노비뿐만 아니라 이 토론토의 주전 5인방들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토론토는 상당히 뻑뻑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 포틀랜드와 애틀란타, 오늘 포틀랜드 저기 애틀란타에 0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경기는 뭐 제가 클립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내일 두 팀 다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0이 오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나왔네요. 0이 오늘 안 나왔고, 뭐 여기 뻔하죠. 릴라드 혼자 다 했던 경기. 예, 릴라드가 42득점. 시몬스랑 그랜트가 나름 잘 했네요. 그래도.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0이 있었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내일은 5경기 있습니다. 5경기 있는데, 일단은 GTD가 마이애미 클리블랜드는 좀 많습니다. 예, 마이애미 항상 버틀러 GTD고 빈센트 GTD고, 버틀러가 GTD라는 거는 이 경기의 승패에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버틀러가 안 나온다면 클리블랜드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갈란드랑 미첼이 다 나오는데. 예. 근데 만약에 이 버틀러가 나온다면 글쎄요, 이 마이애미도 너무 좀 도깨비 팀이라, 일단 미첼이 오늘 경기부터 나오게 되면은 클리블랜드가 뭐 확실히 유리한 경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인 것 같고, 두 팀 모두 수비가 좋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210점의 기준점을 주었는데, 일단 이 버틀러의 출장 여부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예, 버틀러가 안 나온다면 클리블랜드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과 레이커스. 자, 레이커스가 오늘도 제임스도 안 나오고 데이비스도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뉴욕은 미첼 로빈슨, 여전히 미첼 로빈슨이 못 나오는 상황.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제리코 심스가 프런트 코트에서 빅맨 역할을 해주는데, 이 경기는 딱 이제 한 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뉴욕의 수비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부분. 홈에서만큼은 뉴욕이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뉴욕은 수비가 무너지면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최근 실점이 10점이나 늘어났어요. 10점이나. 예. 10점이나 늘어났는데, 이 10점의 대부분은 이 백코트 수비가 안 되면서부터예요. 예. 뭐 브론슨이나 그라임즈, 바렛이 수비가 좋았던 선수들인데,
어떤 뭐 체력적인 문제,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이틀이나 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핑계를 댈 이유가 없죠. 예. 충분히 쉴 만큼 쉬었고, 거기다 홈 경기이고, 거기다가 LA 레이커스의 백코트 자원이 뭐 썩 좋은 상황도 아니죠. 지금 뭐 슈레더랑 베벌리 정도라면 뭐 그라임즈랑 브론슨이 충분히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코트에서의 수비만 된다면 된다면 오늘 경기 충분히 뉴욕이 가져가야만 하는 경기고 또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런트 코트에서 뉴욕의 뭐 제리코 심스가 조금 좀 무게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레이커스 역시 뭐 오늘 하치무라와 브라이언트가 골밑을 지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제리코 심스가 실점을 허용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땐 이 백코트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뭐 브론슨이랑 그다음에 뭐 그라임즈, 바렛, 브론슨이랑 바렛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수비가 좋은 그런 자원들이 레이커스에는 없어요. 베벌리? 뭐 베벌리 수비 괜찮죠. 베벌리나 뭐 베벌리가 뭐 브론슨 막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바렛이나 랜드 정도의 어떤 공격력이면은 뭐 하치무라 수비 안 좋죠. 그다음에 뭐 딱히 떠오르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레이커스에. 그리고 최근에 어떤 3점 슛감도 일단 레이커스보다는 뉴욕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오늘 뭐 페인트 존을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뉴욕의 페인트 존 수비는 괜찮고 물론 오늘 제리코 심스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탈탈 털릴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직전 경기도 심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리코 심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백코트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뉴욕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뉴욕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기준점은 좀 높다. 뉴욕이 승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수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언어버 기준점은. 그래서 저득점 상황에서 뉴욕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미러키와 샬럿. 자, 미러키의 지금 최근 특징이 뭐냐면 지금 미들턴이랑 그다음에 잉글스 미들턴이랑 잉글스가 벤치에서 시작을 해요.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 일단 홀리데이 알렌 홀리데이 알렌 그다음에 누구죠? 홀리데이 알렌 3번이 코너틴 얘네들이 지금 선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벤치가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미러키가. 이 코너턴, 알렌, 할리데이가 선발로 출장을 1쿼터에 하고 그리고 2쿼터에 나오는 애들이 미들턴이랑 잉그램이에요. 그러면 일단 샬럿의 벤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거기서부터 와르르 샬럿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미러키의 득점력이 오버롤이 114점인데 최근 5경기가 127점이에요. 평균적으로 얘네들 125점에서 130점 정도는 꼬박꼬박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경기. 뭐 뉴올리언스가 수비가 그렇게 뭐 나쁜 팀은 아니고 물론 직전 경기 맥컬럼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잉그램도 안 나오고, 예, 맥컬럼 잉그램 다 안 나왔다고 하지만서도, 예, 뭐 직전 인디애나전부터 이렇게 대량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샬럿이 이러한 미러키의 화력을 견딜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야니스가 오늘 경기 나올 GTD이지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미러키는요 3점이 뭐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미러키의 3점이 41%. 그리고 얘네 미러키 경기 어떻게 하냐면은 수비 안 해요. 네, 수비 안 하고 그냥 화력으로 그냥 막 찍어 누릅니다. 예. 지금 많이 던지고 있는 중에서 코너턴이 57%입니다. 5.6개 던져서. 그리고 뭐 좀 많이 던지는 애 알렌이 37.5% 5개 던지고, 주롤리데이가 약간 좀 안 좋네요. 예, 잉글스는 뭐 워낙 3점 좋은 선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백코트 수비가 이 3점 라인 쪽으로 타이트하게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니스에게 이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야니스가 막 40점씩 넣고 막 그렇게 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러키의 득점력은 상당히 좋아지고 실점도 최근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5점 정도 늘었는데, 예, 뭐 직전 이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 3쿼터에서 44점 실점했잖아요. 미러키가 3쿼터에서만. 예. 물론 미러키도 44점 넣었죠. 예.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화력이 지금 뭐 대단하다. 예, 화력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샬럿은 직전 두 경기에서 2연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는 시카고가 너무 못했던 경기였고, 이 경기도 마이애미가 너무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예. 샬럿의 물론 경기력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예, 전혀 없지만 일단은 뭐 수비가, 마이애미가 122점 실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마이애미가 기본적으로 마이애미가 105점 밑으로, 그러니까 득점력이 안 좋지만, 마이애미가 득점력이 안 좋지만 105점 미만으로 대부분 실점을 하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 뭐 시카고도 이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하지만 뭐 최근 로지어나 그다음에 또 뭐 라멜로 볼이나 그다음에 PJ 워싱턴이나 뭐 플럼리나 뭐 폼은 나쁘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예, 폼은 나쁘지 않은 듯해 보이지만 미러키와 지금 이 1대1로 싸워가지고, 아까 뭐 1대1이 아니라 미러키와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붙어서 샬럿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자, 미러키가 오늘 최소한 제가 봤을 땐 125점에서 130점 정도를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샬럿이 최소한 13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샬럿이 130점 실점은 한 적이 있어도 130점 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게다가 최근 샬럿의 득점은 110점입니다. 110점. 그렇다면 오늘 미러키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한 125점은 늘 것 같은데, 그럼 이 경기가 핸디는 무난히 극복하지 않을까, 미러키가. 예. 그래서 미러키의 마행승 보고요. 그 다음에 미러키가 최근 화력이 좋고 상당히 핫한 팀이긴 하지만 수비도 조금 좀 헐겁고, 그 다음에 최근 샬럿의 선수들이 폼이 어느 정도 좀 돌아왔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 다득점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득점 상황에서 미러키 마인승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시카고와 클리퍼스. 자, 이 경기는
일단 뭐 클리퍼스 오늘 다 나오겠죠. 예, 폴 조지와 레너드. 예, 아직 클리퍼스는 이 GTD 때문에 뭐 골치가 너무 아파요. 예,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오고 안 나온다 그랬다 나오고. 일단 뭐 현재는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맨 모리스가 오늘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레지 잭슨도 맨 모리스가 GTD인 걸로 알고 있고, 레지 잭슨도 GTD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카고는 뭐 그냥 뭐 딱히 뭐 없고요. 예. 시카고가 좀 기복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딱 3인방이 이게 딱 짜여져 있죠. 부셰비치, 라빈, 드로잔. 그런데 시카고는요, 클러치 상황에서 턴오버가 많아요. 라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볼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는 카루소도 그렇고요. 좀 나사 빠진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요. 4쿼터에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시카고는요. 백코트 수비가 좋은 팀. 특히 클리퍼스 같은 팀에게는 약합니다. 예. 이 클리퍼스가 수비가 좋잖아요. 예. 최근 5경기 109점. 예. 109점 실점하고 있는데 물론 시카고 불스도 예, 최근 좋은 수비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최근 5경기에서는요. 예, 좋은 수비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여튼 시카고가 백코트가 좋은 팀한테는 조금 버벅거린다. 버퍼링이 생깁니다. 그리고 라빈이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라빈이 흔들리면 드로잔도 흔들리고요. 드로잔이 흔들리면 라빈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라빈과 드로잔이 동시에 뛸 때, 이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동선이 겹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예. 분명히 라빈은 2번 포지션이고 드로잔은 3번 포지션인데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도 수비하기가 편하고 백코트에서요. 물론 올랜도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랜도가 백투백 경기였고 이 경기가요. 백투백 경기였고 올랜도가 백투백에서 1승 7패인가 밖에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랜도한테 이기기 전까지는 샬럿 27위 팀이고 인디애나는 뭐 지금 9연패인가 하는 팀이죠. 그런 팀한테 지금 졌어요. 예. 이런 팀의 경기력을 믿기는 좀 힘들다. 예. 오히려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졌지만 이날 뭐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 다 빠졌고 백투백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경기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출장을 한다면 일단 뭐 하루 이틀 쉬는 거죠. 예, 이틀 쉬고 출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잉 타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레지 잭슨이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틀 쉰 레너드와 조지라면 조금 더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클리퍼스의 3점감은 매우 좋습니다. 43%. 반면 시카고는 30%. 이게 시카고가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라빈의 또 뭐 도슨무의 또 카루소의 3점이 이렇게 뭐 종종 터지면서 신나게 농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드물어요. 예, 드물고 뭐 라빈의 어떤 슈팅 능력을 뭐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최근 이 세 경기의 라빈의 어떠한 플레이를 보면은 조금 나사가 빠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때 샬럿과 시카고의 경기에서 드로잔의 어떤 미들라인 점퍼는 한 10개 던지면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물론 직전 올랜도전에서는 라빈과 드로잔이 모두 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클리퍼스의 백코트 자원들을 만나서 직전 올랜도 경기처럼 시카고의 드로잔과 라빈이 그렇게 무난하게 경기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부셰비치와 주바치의 어떤 골밑 싸움은 뭐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셰비치의 문제점도, 부셰비치도 은근히 외곽에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셰비치의 3점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부셰비치의 3점 능력은 최근에는 별로네요. 오버럴 보면 부셰비치가 36%예요. 그리고 평균 4개 던져요. 예. 화이트보다 더 많이 던져요. 예, 가드 화이트보다. 근데 이제 최근 5경기 보면, 예, 부시비치 21%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던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빅맨들이 3점 많이 던지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로페즈는 괜찮아요. 로페즈는 3점 던져도 괜찮아요. 미러키에 로페즈. 왜? 야니스 있잖아요. 예. 야니스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 해줄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부시에비치가 3점을 던져버리면 리바운드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떠한 그 좋은 경쟁력을 부시에비치가 가져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예, 라는 생각이 들고, 주바치 같은 경우는 뭐 3점 안 던지잖아요. 예, 3점 안 던지고 꾸준하게, 예, 페인트 존에서 성실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의 마헨스, 그 다음에 클리퍼스가 이긴다면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덴버와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입니다. 뭐 덴버는 지금 머레이가 GTD고요.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는 자이언 말고는 다 나옵니다. 간만에 맥컬럼과 잉그램이 이제 손을 잡고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최근 뉴올의 경기력이 뭐 정말 최악이죠. 예. 뉴올이 최근 5경기 100점 넣어요. 100점. 그리고 오버롤이 11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5점이나 지금 득점력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잉그램과 맥컬럼이 나왔으니까 그 15점을 잉그램과 맥컬럼이 메꿔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해보고요. 예,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잉그램의 폼이 뭐 얼마나 지금 올라올 수 있을지, 솔직히 그 부분도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직전 2경기 뭐 아직은 30분 미만으로 뛰고 있어요. 26분, 뭐 29분 그렇게 뛰고 있는데, 그리고 뭐 득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예. 근데 아직은 정상적인 폼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맥컬럼도 직전 경기에서는 뛰지 않았습니다. 네, 직전 경기 뛰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직직전 경기, 예,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는 뭐 한 34, 5분 정도, 예, 소화하면서 뭐 한 20점 정도의 득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제 둘이 이제 합을 맞추기는 뭐 직전 경기들에서 많이 맞춰 보았고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과연 지금 둘 다 폼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과연 덴버와의 경기에서 얼마나 좋은 둘의 효과를 보여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예,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의 경기력은 그래도 덴버가 더 좋지 않나. 예. 26일날 미러키한테 패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 미러키 제일 폼이 좋은 팀이고요. 그 다음에 29일날 필라델피아한테 패했지만 이날 필라델피아의 엠비드가 뭐 거의 인생 경기 하다시피 했죠. 예, 정말 잘했죠. 두 경기의 경기력이 덴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패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상대팀이 워낙 잘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지금 8연패 중입니다.
10경기 동안 단 1승 했는데 그 1승이 디트로이트예요. 예. 디트로이트는 서울 SK랑 하면 디트로이트가 이기겠죠. 예, 죄송합니다. 예. 완전- 완전히 완전히 난리 나겠죠. 예. 제가 갑자기 왜 서울 SK 생각이 났는지. 예. 보그다노 비치 혼자 한 50점 넣을까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마엔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득점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덴버의 백코트 자원들이 한창 좋았을 때의 폼은 아닙니다. 덴버 제가 그때 프리뷰 하면서 뭐 놀랬던 게 지금 최근 5경기 덴버 백코트 자원들의 3점 성공률이 47%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식은 느낌. 하지만 뉴올의 지금 3점감이 29%라는 거는 너무 정말 최악이죠. 예,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야투 감도 44%밖에 안 돼요. 리그 평균이 48%인데 이런 걸 봤을 땐 도저히 뭐 승리는 둘째치고 이거 프렌을 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언더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래서 지금 GTD 상황이 지금 뭐 오늘 경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GTD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프리뷰대로 프리뷰에 본인 생각을 좀 더하셔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네이버에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시고 자 내일 2월 1일입니다. 내일 2월 1일인데 내일부터 내일 2월은 20 며칠까지 있죠? 29일까지 있나? 이번 달 2월 28일까지 있는데 28일 동안 NBA 제대로 한번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GTD 확인하고 깔끔하게 첫 스타트가 좋아야 되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혹시 뭐 멤버십 VIP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이번 2월달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2월달 난리 납니다. 이거 621% 이거 지금 100 몇 %야? 창피해가지고 뭐야? 1584부이나 몇 %야 지금? 194%.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다시 2월부터 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2월부터 좋은 적중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VIP를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좋은 적중률을 보여주어야지 일단 VIP 성적도 올라가겠죠. 10경기 했는데 8경기 못 맞췄는데 어떻게 딱 그 2경기만 딱 VIP로 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10경기 중에서 최소한 7, 8경기는 꼭 맞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는 시청수의 한 10% 정도는 꼬박꼬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embership 가입도 부탁드리고 VIP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2월 1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에서 뵙고 내일 오후 경기에서는 공지사항에 있는 그 1월 성적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 엔팀장이었습니다.